안녕하세요. 김광삼의 찐국TV 김광삼 변호사입니다. 일단 대선 구도가 이재명 후보의 이제 독주로 굳어지면서 국민의힘의 김문수가 마지막 희망을 이제 단일화에 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 것 같아요. 물론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이제 김문수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 갭이 많이 좀 좁혀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과연 이 상태로 갔을 때 대선에 있어서 어떤 이길 수 있느냐, 그건 좀 약간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보수 단일화의 골든 타임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김문수 후보는 조급하고 지금 이준석 후보는 좀 굉장히 느긋해요. 그래서 과연 이 보수와 단일화가 될까, 그 가능성이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이 단일화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달아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일단 김문수 후보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를 직접 찾아가고 띄워주고 껴안으며 어떻게든지 보수 단일화의 불씨를 살리려고 좀 애를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골든타임으로 꼽히는 24일, 24일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투표용지가 25일날 인쇄이 되기 때문에 이후에 하면 사퇴하게 되면 투표용지 사퇴라고 표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24일까지는 오늘이 22일이기 때문에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준석 후보는 아직도 대선 레이스 완주 입장을 지금 고수하면서 김문수 후보의 애를 태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대선 남은 기간에서 유일한 변수는 이제 단일화가 아닐까, 후보 단일화에 이제 모든 시선이 쏠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국민의힘하고 이제 김문수 후보는 단일화를 위해서 이제 총력전을 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김문수 후보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남은 기간 지지율을 끌어올릴 특단의 대책은 이준석 후보다 하면서 이제 한껏 분위기를 띄우고 있고요. 또 방송기자 클럽 초청 토론에서도 이 후보의 모든 뿌리와 인간관계의 지향점은 이제 국민의힘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결국 자신과 단일화해서 훌륭하게 대선 승리를 이끌 주역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뿐만 아니라 이제 안철수 공동선거 대책위원장도 이제 메신저로 나섰잖아요. 안철수 위원장은 여러 차례 이제 후보직에 양보하면서 단일화 성사를 꾸렸던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하고는 비교적 공감대에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심지어 이제 학식 먹자 유세를 하는 이제 가천대학교까지 쳐들어가서 차담회까지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또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 화두를 굉장히 부각을 시키면서 페이스북에다 이런 글을 올렸어요. 우리는 결국 힘을 합쳐야 한다. 그리고 계엄과 독재에 반대하는 큰 틀에서 이 후보와 함께 있을 것을 기대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그만큼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이제 단일화가 이제 절박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지금 이재명 후보가 현격하게 앞서가는 이런 구도에서는 판세를 뒤집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이제 보수 단일의 시야를 한번 보면요. 1차 시야는 이제 재투표 시작인 20일 전이었는데 이미 지나가 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2차 시야는 투표용지가 인쇄하는 날이 25일이기 때문에 투표용 25일 전에 해야 하는 거고, 그래야지 이제 투표용지 이제 사퇴가 표기되는 겁니다. 3차 시야는 이제 사전 투표가 29일에 30일 있거든요. 적어도 이제 사전 투표 전에는 하는 게 맞다. 근데 4차 시야는 이제 본 투표 6월 3일이니까 이때는 좀 굉장히 너무 늦은 편이죠. 그렇지만 6월 3일 이전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단일화를 하는 게 저는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따지면 1차 데드라인은 24일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일단 이준석 후보가 정치 공학적 단일화는 신경 쓰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치는 원래 공학적이에요. 근데 항상
후보들이랄지 정치인들은 이건 정치공학적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랄지 정치공학적이라고 비판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볼 때는 이 말은 그게 맞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이제 단일화를 했을 때 과연 이게 이제 승수 효과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김문수와 이준석이 1 플러스 1이 됐을 때 과연 2가 되느냐 3이 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또 어떤 여론조사를 보면 이준석 후보의 어떤 지지율을 보면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 한다고 해서 이준석 후보의 표가 김문수 후보에 가지 않는다. 또 어떤 여론조사에 보면 오히려 이재명 후보에게 많이 가는 그런 여론조사도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생각을 좀 달려요. 왜 달려냐면 이준석 후보의 표가 어디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단일화라는 것은 하나의 이벤트죠. 그리고 단일화가 됐다는 것은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다는 어떤 시너지를 발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까지 투표도 하지 않고 보수의 단일 대우에서 떨어져 있던 국민의힘 지지층이랄지 보수층에서는 이거 단일화했으면 한번 이길 수 있겠네 하면서 이제 결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결집이 안 돼 있잖아요, 아예. 결집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이제 여론조사 관련해서 제가 평론을 할 건데 지금 보수가 지금 엄청 나눠져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분열되어 있는 상태고 이제 한동훈 전 대표랄지 이런 사람들이 나가서 선거운동을 하면서 이제 보수가 조금씩 뭉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뭐 갭이 한 10% 이내로 좁혀졌다. 이건 정말 대단한 거고 김문수 후보가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선방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김문수 후보가 됐을 때는 이 대선을 보나마나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묻죠. 대선 어떻게 될 것 같냐고. 그럼 뭐 볼 필요도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시간이 가면서 또 이재명 후보가 뭐 120원 원가 커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노쇼 경제, 호텔 경제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이거에서 비판을 하니까 뭐 비판하는 사람이 바보고 나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의 어떤 인성이랄지 경제에 있어서 어떤 무식함 이런 게 드러나니까 거기에 대한 실망한 사람들이 오히려 김문수 후보 쪽으로 가고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던 이제 보수층들이 이재명의 어떤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인성이랄지 경제에 관한 것을 보면서 차라리 이제 김문수 후보가 낫다 이제 이런 형식으로 이제 방향은 제가 볼 때는 일단 틀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단일화를 하게 되면 1 플러스 1, 1 플러스 1이 3이냐 이런 차원이 아니고 투표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재명 후보도 싫고 김문수 후보도 싫다고 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단일화가 되면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 이길 수도 있겠네 하면 마음이 좀 변화의 가능성도 있고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보수층들이 뭉칠 수 있는 아주 좋은 이벤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길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지 뭉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세 번째 이제 중도층도 마찬가지죠. 뭔가 서로 박빙을 이룬다고 한다면 오히려 하자 많고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될 이유가 100가지도 넘는 이재명 후보가 낫느냐 아니면 약간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너무 강성 지지층에 의존하고 또 윤 전 대통령과 절연을 하지 못하는 김문수가 낫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최근에 이제 이재명 후보의 어떤 여러 가지 말 실수랄지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정권을 잡았을 때 결국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삼권 분립은 유명무실화 되고 어떻게 보면 군부 독재 시대 때 못지않는 독재 정권이 탄생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한다면 그래도 마음에 안 들고 부족하지만 이제 김문수 후보에게 표를 주겠다. 이런 투표 심리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작용할 것이다. 그리고 단일화가 돼서 이준석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위해서 이제 선거운동 하게 되면 이것은 굉장히 효과적일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어떤 약점 이런 것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가장 공격을 할 수 있는 적임자가 이제 이준석 후보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단일화 효과 자체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이번 대선에서
영향을 발휘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준석 후보가 지금은 단일화해서 거부를 하고 있지만 많은 계산을 하게 될 겁니다. 단일화 했을 때 자기의 오는 혜택, 이대로 갔을 때 과연 개혁신당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지, 그 이후의 행보, 자기 뭐 결국 대선을 꿈꾸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수의 어떤 품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준석 후보는 대통령 될 수 없어요. 그 품 안에 들어오는 방법을 어떻게 선택을 하실 거예요? 이번 단일화를 통해서 선택을 해서 들어와서 뭔가 공헌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제가 볼 때는 많이 고민을 할 것이라고 보이고, 고민하는 것이 제 눈에는 보입니다. 부디 단일화를 한다고 한다면 25일 전에 24일까지 이제 단일화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동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